고릴라 캠핑 원주점 구독자 1만 명 이벤트 상품은 캠빌 고동 텐트입니다. 캠빌 고동 텐트 블랙 색상으로 하나 드릴 거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여기 뭐 누군데 나 이거 얼마 줄 거야? 보자마자 반말하고 텐트 펼쳤는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바꿔줘, 환불해줘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더러. 댓글을 보니까 고릴라 캠핑 원주점 대표님이 있어요. 네. 꼭 캠핑뿐만이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하나하나씩 좀 얘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일단은 지금 이제 10년 차가 됐다 보니까 제가 예전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백종원 아저씨한테 하나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 모토라고 하면 이제 일단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장에 출근을 하면 이제 집에 간이랑 쓸개를 놓고 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자존심 버리고 모든 거를 다 버린다는 느낌으로 그런 사실은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 이제 장사라는 게 이제 뭐 캠핑샵도 마찬가지고 뭐 요식업도 마찬가지고 판매업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손님들을 상대하는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 성격, 내 성질,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세우려고 하면은 뭐 장사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그런 행동으로 옮기시는지. 일단은 뭐 내가 아무리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매장에 딱 출근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밝게 톤 높여서 인사 크게 하고 오시는 손님들, 가시는 손님들 들어오실 때 기분 좋게 인사하고 나가실 때 기분 좋게 또 응대해드리고 손님이 굳이 물건을 구입하시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그게 사실은 다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손님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매장 사장이라든가 매장 스텝이 슬쩍 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든가 그러면은 사고 싶어도 살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마인드가 항상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저도 이제 깨우치는데 시간이 사실은 조금 걸렸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절대. 장사를 제가 10년 동안 하긴 했지만 뭐 그 전에 장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심 굉장히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화딱지 나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시다가 변화하면서 성장을 하셨던 계기가 있었나요? 뭐 계기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저는 이제 원주점을 하고 있지만 원주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의 텃세라는 것도 좀 있고 굉장히 좀 뭔가 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여기 뭐 누군데 나 이거 얼마 줄 거야? 보자마자 반말하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 걸 다 대처를 잘 그래도 하셨었나 봐요. 처음에는 잘 못했죠. 그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캠핑 매장에서 이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다 경험이에요.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손님은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지. 아이고 그러셨어요. 이제 이렇게 잘 유두리 있게 넘어가고 더 넉살 좋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나갈 수 있는 거고 뭐라도 하나 사서 갈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단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골이 된 그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지금까지 제가 10년 하면서 8년, 9년째 계속 오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사라는 거는 핫한 메뉴 하나, 핫한 제품 하나로 손님을 끌어모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단골 손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손님들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건 손님과 판매자와의 어떤 지켜야 하는 선이고 그분들이 매장에 계속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죠. 저도 같이 화낼 때도 있었고 손님이랑 싸우는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나한테 독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부터는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간 여기다 놓고 쓸개 여기다 놓고 출근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제품 판매를 하고 계시는 매장이니까 뭐 예를 들면 환불이라든지 이런 컴플레인들이 그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좀 대처를 많이 하셨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축적했던 그 매뉴얼 그리고 노하우를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자. 이런 정도의 상태면 그냥 기분 좋게 환불해주자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전에는 다 쓰고 막 부러지고 막 흙 먼지 묻어있는데 환불해달라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더 좋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맞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잘 대처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제 텐트를 설치하다가 폴대가 휘거나 어디가 좀
찢어진다거나 텐트 펼쳤는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바꿔줘, 환불해줘,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더 열받아서 더 난리를 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살 달래서 업체랑 잘 얘기해서 해봐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웬만하면은 이제 손님 입장에 맞춰서 좀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저번 영상에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캠핑 시장이 조금씩 다운이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매출을 잘 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 비결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이런 시기는 좀 매출이 떨어질 시기지, 여기는 매출이 좀 잘 나올 시기지라는 거를 평균 값을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매장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매장 제품들이 일정하게 재고가 유지가 되고, 직원들이 항상 일정하게 근태 관리 잘 되고, 그다음에 손님들 응대를 계속 친절하게 잘 해주고,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만 그게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좀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력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캠핑을 좋아하니까 네. 다른 캠핑 용품점도 몇 번씩 가봐요. 근데 여기 원주점이 좀 다른 게 있다라고 느낀 거는 올 때마다 구조가 바뀌어 있고 제품이 항상 최신화가 돼 있고,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것도 전략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렇죠. 이거는 정말 뭐 100% 전략이고 100% 노하우예요. 그거는 단골 손님들도 분명히 그걸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하나 사러 왔다가 다음에 이제 저기서 테이블 샀으니까 저기서 뭐 장작도 사가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오게 되면 손님들은 분명히 알아요. 여기 있었는데 이게 저쪽으로 가고 새로운 신제품이 들어왔네. 근데 그거를 굳이 신제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제품이랑 이 제품 위치를 바꿔서 환기를 시키는 거죠. 손님들이 못 보던 제품이 원래 계속 팔던 제품인데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다른 위치에 예쁘게 DP가 돼 있으면은 신제품으로 느끼거든요. 손님들은 그거를 계속 DP 위치를 바꿔주고, 텐트도 계속 위치를 바꿔보고, 타프도 위치를 바꿔보고, 계속 변화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거 베리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운영법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매장을 차렸다고 해서 알아서 손님들이 그냥 오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아니면 혹은 온라인으로 네. 이렇게 뭐 왕성하게 마케팅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에 관련돼서는 조언이나 아니면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10년 전 얘기를 잠깐 꺼내드리자면, 그때는 이제 뭐 SNS가 많이 발달할 때도 아니었고, 그때는 정말 오프라인 광고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전단지 제가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고, 전봇대에 붙이고, 현수막 걸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오프라인 그 홍보 위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카페가 이제 정말 메인이었거든요.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아서 손님들이 후기를 올려주고, 그게 이제 네이버 카페 점수가 올라가면서 강원도 카페 순위에서 항상 있고 그랬어요. 저희 고려캠핑 원주점 카페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페가 상위 노출이 되면서 손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회원수도 많이 늘고, 그래서 그 카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 이후에는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당근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채널을 이제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 광고, 유튜브를 하는 이 매체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봐요. 이 영상으로 이 제품을 알리고 홍보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고, 홍보 수단이 좀 고민이 되신다면은, 여건이 되신다면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가 왜냐면 지금 유튜브를 제대로 이제 PD님이랑 같이 시작을 하면서 이게 유튜브의 힘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손님들이 오시는 거, 그다음에 문의하는 거, 멀리서도 오시는 거, 그런 것들이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1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뭔가 그런 포괄적인 느낌으로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사실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어느 정도는 버텨봐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게를 하나 냈는데 3개월 했는데 매출이 안 나와, 6개월 매출이 안 나와, 안 되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투자한 투자금이 있고, 내가 매달 내는 월세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공과금이 있는데, 그거 원가 계산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월 얼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월 얼마를 벌어야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인가, 매출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매출이 조금 잘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인가, 그거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 힘들어도. 그러면은 보통 장사를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마진을 30% 최소 봐야 된다, 아니면 뭐 50%를 봐야 된다, 뭔가 이런 마진의 선이 있으셨나요? 이거는 업계별로 약간의 평균이 있어요. 근데 정말 평균적인 값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진율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이 팔면 더 많이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평균 마진율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를 파는데 내가 이거를 700원에 갖고 오고 그럼 300원의 마진이 나면 30% 마진인데 이 30% 마진이 내가 다 가지는 돈이 아니에요.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월세, 관리비, 그다음에 공과금, 생활비, 세금, 그다음에 뭐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거기서 사실은 거의 절반 정도의 마진이 또 빠져요. 네.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지금 이제 또 의도치 않게 10년 정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그거 조금 이제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이게 그 지난번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힘내라는 그 응원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좀 우는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힘든 예. 느낌에 예. 하셨었긴 예.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가 아마 7월이었나 8월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찍었을 때 이제 매장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제가 약간의 여유를 낼 수 있는 정도의 평일이었는데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제 평상시 장사가 잘 됐을 때는 정말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장사만 하고 손님 응대하다가 그 운전할 힘만 딱 남겨두고 집에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여름 성수기에도 조금 전반적으로 손님들 객수가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좀 힘든 내색이 됐나 봐요. 그 영상에. 그래서 이제 좀 힘내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저도 좀 나름대로 힘을 많이 받았고 사장님 얘기를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 이야기보다는 지금까지 그 경험을 토대로 그냥 어느 정도의 조금의 팁, 조금의 노하우 정도 그냥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